우리가 카페인을 마셨을 때, 커피를 마셨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을 주입을 했더니, 이 스트레스 받은 쥐에다가 주입을 했더니 암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것보다 이렇게 큰 거야. 2배, 3배가 더 크지. 이PD 커피 좋아해? 하루에 2~3잔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이 커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지금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전 세계 2등까지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프랑스가 1년에 551잔을 먹는데 한국은 367잔, 심지어 미국보다, 그 커피를 좋아한다는 미국보다도 더 많이 먹는 거야. 미국이 327잔, 우리가 더 많이 먹고, 심지어 23년에는 400잔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커피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 그래서 이 커피를 많이 먹는 문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걸 한번 볼까? 얼마 전에 백지연 아나운서가 100일간 커피를 끊었더니 여러 가지가 다 좋아졌더라,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고, 1인당 연 405잔을 마시는데 이게 사실은 부작용이 크다, 이런 기사도 나왔지. 그 다음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이게 태운 커피 콩이 건강에 괜찮냐, 커피는 콩을 태우잖아.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 괜찮냐, 이게 다 지금 1월 21일, 1월 29일, 1월 28일 또 이제 하루에 커피 2~3잔 마시면서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건 중독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도 있냐, 식후에 커피를 마시면은 약효가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 뭐 고혈압 약이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동시에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이 증상들을 사실은 느끼지. 손이 떨린다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기사들이, 이것 1월 29일, 이거 1월 30일, 이거 1월 30일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커피를 끊어야 될 걸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이 심장이 안 좋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 마시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있잖아, 커피 안에. 그 카페인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온몸의 혈관을 좁혀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 몰아줘. 그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데, 그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옛날에 사자를 만났을 때 나오던 호르몬이지. 저기서 사자가 보이면 뛰어야 되니까 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런 게 나오면서 심장으로 일단 혈액을 다 모는 거지. 근데 심장으로 혈액을 다 몰아야 되니까 온몸의 혈관을 좁히는 거야. 온몸의 혈관을 좁혀서 심장을 몬 다음에 다리로 이제 쏴주는 거지, 도망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데, 카페인을 먹으면 그게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심장으로 혈액이 몰리면 심장이 부담을 안 가질까? 당연히 엄청난 부담을 가지겠지. 혈액이 몰려. 그러면 원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뛰었잖아. 옛날 사람들은 뛰니까 심장에 몰렸던 혈액이 빠지면서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었겠지, 옛날에는.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돼?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잖아. 앉아서 커피 마셔. 특히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심장이 엄청나게 부담을 갖겠지. 이 혈액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심장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급성 카페인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경우에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도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압이 높아져.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도 커피를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구석기 때 생긴 거다. 현대인들은 사자가 없어도 지금 우리가 돈에 시달린다든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있다든지, 뭐 아내가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남편이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돈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똑같이 심장으로 혈액이 몰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 그 스트레스를 받는 몸이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더 심하게. 특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심장으로 몰렸던 혈액들이 풀리질 않기 때문에 몸이 받는 스트레스 반응이 더 심해져.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피해야 된다는 거야. 특히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왔는데 앉아가지고 막 동료랑 상사 욕하면서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몸은 더 학대를 당하는 거지. 더 망쳐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커피 마시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걸어야 돼. 그래서 심장으로 몰린 혈액을 풀면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걸으면서 마셔야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좀 덜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두통 있는 사람이야. 두통 있는 사람. 두통에 대해서는 카페인이 뭐 두통을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 근데 사실 그거는 단기적인 효과야. 여기 보면 봐봐. 아까 백지연 씨가 100일 동안 커피를 끊었더니 이것이 싹 사라졌다. 이것의 하나가 바로 두통이야. 두통. 왜 사라졌을까? 단기적으로 커피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가 나오잖아. 각성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어, 뇌에. 근데 그 아데노신을 억제해. 아데노신이 이제 수면을 관장하거든. 근데 걔를 억제하면은 당연히 각성 효과가 나오겠지. 근데 이 아데노신이 통증 신호를 촉진하기도 해.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통증 신호가 억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혈관이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두통을 느끼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면 아까 뭐 어떻게 된다 그랬지? 혈관이 좁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신경 자극이 줄겠지. 그러면서 효과를 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효과야. 우리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거를 마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화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우리 몸이 조절해야 되는 이 조절 시스템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혈관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커피를 마셔서 카페인을 넣어주면은 이 카페인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깨지게 되는 거지. 조절 시스템이 깨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커피를 끊으면 두통은 거의 다 사라진다는 게 많은 연구에 나와. 그래서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을 없애야 된다는 거지. 우리 호르몬계에 혼란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은 안 주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면이 있는 사람인데, 뭐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뭐 커피를 마시면 우리가 밤샐 때 커피 마시니까 잠을 안 자는데 커피가 도움을 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불면이 있는데도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커피를 언제 마셔야 되냐, 이게 잠하고 아주 관련도가 되게 높은데, 코티졸은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지.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이 면역 호르몬이 안 나오지. 그리고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 또 코티졸이 안 나와.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코티졸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여길 봐봐. 아침에는 코티졸이 나오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나오면 문제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은 이게 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해요. 그게 소화기 문제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더 안 좋아지게 돼. 고혈압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커피를 그럼 언제 마시냐? 마신다고 하면 오후나 저녁에 마시면 될까? 그러면 불면에 영향을 많이 끼쳐. 왜냐하면 이 코티졸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또. 이거 마시면. 그럼 뭐가 안 나와? 멜라토닌이 안 나오겠지? 그러면 잠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으면 안 되고, 오후에도 먹으면 안 되고, 언제 먹냐? 보통 11시, 12시에서 1시 정도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몸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호르몬에.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나는 이제 끊으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마시더라도 한 잔 아메리카노 묽게 11시에서 1시 정도에 한 잔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암 환자야. 암 환자. 암 환자는 스트레스를 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암 환자는 되도록이면 커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좀 전에 말했듯이 불면 환자가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지 말고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한 잔 정도 묽게 이렇게 먹도록 얘기를 해. 여기 보면 그런 기사도 있어. 뜨거운 커피를 마셨더니 식도암 발생 위험이 5.5배가 증가한다. 5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커피를 뜨겁게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재밌는 실험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생쥐 실험을 한 거야. 동물 실험을 한 건데, 위암을 유발시킨 다음에, 이거는 스트레스를 안 준 그룹이야. 그냥 이 케이지에다가 생쥐 6마리 이렇게 풀어놓고 한 달 뒤에 본 거지. 그런데 이건 뭘까? 이거는 생쥐들을 하루에 8시간 동안 묶어놓는 거야. 하루에 8시간 묶어놓으니까 애들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암이 엄청나게 크더라, 이런 얘기지. 스트레스 안 받은 애들보다 3배, 4배 크더라는 거야. 그 실험을 한 다음에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은, 우리가 카페인을 마셨을 때, 커피를 마셨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을 주입을 했더니, 이 스트레스 받은 쥐에다가 주입을 했더니 암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것보다 이렇게 큰 거야. 2배, 3배가 더 크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암 환자가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암은 쑥쑥 자라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암 환자는 되도록 커피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그러면 커피 말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뭐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돼. 요즘은 커피숍에 가도 디카페인이 많이 있잖아. 대부분 물로 추출을 하거나 이산화탄소로 추출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고 이 디카페인 어떻게 추출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화학 용매를 써서 추출했다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근데 물이나 이제 이산화탄소를 써서 추출한 것들은 괜찮거든.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 없는 차들 있잖아. 뭐 루이보스티나 히비스커스, 캐모마일, 국화차, 뭐 민들레차 이런 거. 또 요즘 임산부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리커피라는 걸 만들어서 먹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불면이 있는 분들은 캐모마일 티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미세 플라스틱 얘기할 때 우리가 먹는 삼각 티백은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사각 티백도 20%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각 티백도 되도록 먹지 말라고 했고, 이런 티를 마실 때는 잎을 넣어서 이제 마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카페인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에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 콜라에도 250ml 한 캔에 보통 30ml 정도 들어있어. 30ml 정도. 이것도 꽤 많은 거야. 왜냐면 에너지 음료가 80ml 정도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30ml면은 뭐 절반이 좀 안 되는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녹차도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이제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은, 어떤 환자가 이제 나랑 면담을 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요즘 불면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더니 그분이 뭘 갖고 왔냐면 500ml 물통을 갖고 오셨는데, 그 물통에 뭐 티백이 잔뜩 들어있어. 보니까는 녹차야, 녹차.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랬더니 아니 뭐 녹차가 암에 좋다 그래서 티백을 하나 넣고 물 또 따라가지고 또 마시고, 또 이제 그게 연해지잖아. 그러니까 티백을 또 하나 넣어. 그래서 마시고, 그러다 저녁 때까지 이거를 티백을 한 대여섯 개를 넣어가지고 그걸 저녁 때 들고 온 거야. 녹차는 물이 푸른색일 때 카페인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잎녹차를 먹을 때 우리가 물이 푸른색일 때 빼야 되는 거야. 갈색으로 변하면 카페인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 티백을 물에다 담가가지고 계속 티백도 계속 뭐 4개, 5개, 6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오후에도 계속 먹었으니까 당연히 불면이 심해지지. 그래서 우리가 커피나 카페인을 먹을 때는 이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한 거야. 양이 너무 많으면 그게 더 심해지겠지, 증상들이. 그래서 오늘은 커피를 당장 끊어야 될 5사람을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 또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끊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심장으로 혈액이 더 몰리게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심장으로 혈액을 더 몰게 되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몸의 악영향을 더 악화시키게 돼. 면역도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두통 있는 사람인데, 두통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단기적으로는 두통이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두통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 무조건 커피는 사실은 끊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불면이 있는 사람, 뭐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불면이 있는데도 커피를 사람들이 그렇게 마셔. 그게 악영향을 끼치는 줄 모르고. 그래서 불면 있는 사람들 특히 오후에, 저녁이나 오후에는 커피를 절대 안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녹차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암 환자들이지. 사실은 암 환자들은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 항암을 해도 심장이 안 좋아지고, 또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암이 온 거니까 스트레스도 많지. 또 두통도 달고 있고 불면도 달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암이 많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커피를 끊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시더라도 11시에서 1시 사이에 물개 한 잔, 아니면 디카페인, 아니면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대신 마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칠게.